안녕하십니까, 부산남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신규 교사가 어떻게 하면 학교 생활을 좀 더 행복하고 의미있게 보낼 수 있을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주변 선생님들의 조언을 구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13년도에 처음으로 교직 생활을 시작하였고 3년간의 기간제 교사 생활과 2016년부터 입력 합격을 해서 총 8년 정도의 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교사 또는 저경력 교사 선생님들에게 수업, 행정 업무, 학급 경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오늘은 학교의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신규 교사 연수도 취소되고 원격 연수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학기 준비 기간에 학교 현장에 가서 자신이 맡는 학년 또는 담임 여부 그리고 행정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많이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고 학교에서 꺼리는 업무, 힘들어하는 업무들을 신규 교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아마 참 긴장되고 불안하실 텐데 전혀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모두 다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교 생활을 의미있게 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원격 연수보다는 집합 연수에 참여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 들어가 보면 수업을 연구하고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교사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수업을 하는 교사로서가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연구하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사분들은 조금 힘들겠지만 수업 전문성의 향상을 위해서 원격 연수보다는 집합 연수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마다 건장 연수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선생님들께서 원격으로 연수를 들으시면서 일명 클릭 연수라고 하죠. 시간을 채우기 급급한데 좋은 연수들이 많으니까 현장에 직접 가셔서 연수를 듣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수에 가게 되면 대부분의 이제 연수를 해주시는 선생님들께서 현직 교사들이고 또 수업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고 수업 사례를 공유해 주시고 다양한 학습 도구라든가 수업 방법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집합 연수에 가서 연수에서 느끼고 배울 수 없는 많은 부분을 배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을 보면서 교육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으며 나 자신조차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과 선생님의 연수도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과목의 선생님들의 연수 또는 수업 사례도 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교과의 수업적인 사례들과 아이디어들을 나의 교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교사가 수업을 잘할 수는 없지만 모든 교사가 수업을 잘하기 위해 노력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수업을 잘하는 교사는 아니지만 끊임없이 수업을 잘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집합연수에서 만났던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자극과 많은 에너지를 받으면서 계속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둘째, 등교필 맞이 행사에 참여해서 아침 등교 지도를 한 번쯤 해보시길 바랍니다. 등교길 지도는 대부분 담당 부서에서 진행을 되지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등교길 행사나 등교길 지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학교마다 등교길 맞이 행사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아침에 맞이하는 행사를 한 달에 한 번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아침에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의 표정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반 학생이 있다면 같이 하이파이브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해주면 학생들 역시 하루를 좀 즐겁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업무는 아니었지만 저도 가끔씩 나가서 등교길 맞이 행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공룡팔도 한번 쓰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이벤트를 해봤는데 아이들 기분이 좋게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어쨌든 교사도 학교가 직장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루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과 함께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도 학교를 또는 교사도 학교를 기분 좋게 시작하는 그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세 번째는 학교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고마움을 표현하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놀라운 사실은 어떤 학교에서 입학식 때 교직원 소개뿐만 아니라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소개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배부터 지킴이 선생님, 그리고 청소 관리인 어머니부터 하여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강당에서 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학교라는 곳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수업과 학교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너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신규 교사로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특히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 그리고 또 청소를 관리해 주시는 우리 어머니, 그리고 식당에서 열심히 아이들의 밥과 또 교사들의 밥을 책임져 주시는 영양사 선생님부터 시작하여 조리원 어머니들께 반갑게 인사해주고 고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참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학교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해주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통해 감사함을 표현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학교 생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우리가 감사함을 표현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도 알려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나 토론대회 등 교회 활동을 할 때 가서 학생들을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체육교사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데리고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를 나가보면 다른 학교에서는 체육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이 와서 학생들을 응원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너무 좋아하고 선생님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학교를 대표해서 나가는 교회 활동이 있다면 학생들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선생님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교실에서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밖에서는 보이게 됩니다. 책임감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아이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누구야 너무 멋진데 정말 선생님 너 새롭게 봤다 한마디만 해준다라도 아이들과 선생님은 훨씬 더 친밀적으로 유대감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정례 시간에 활용해서 우리 학급의 친구 중에 학교 대표로 교회 활동을 나가는 친구가 있다면 다른 학생들에게도 좀 알려서 그 학생들에 대한 이런 자부심이라든가 또 이런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좀 더 나도 학교 대표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행사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 한마당, 학예전 등과 같은 학교 전체 행사에 적극 참여해서 아이들과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앞에 나서기를 좀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간에 아이들은 너무나도 선생님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용기를 내셔서 하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춤을 춘다든지 아니면 체육 한마당에 나가서 우리 반 아이들이 주달리기를 하고 있으면 응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생님과 함께 사제 동행으로 무언가 게임을 해야 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막 학생들이 같이 하자고 해도 막 이렇게 부끄러워서 이렇게 조금 거절하시는 선생님들을 많이 봤는데 아이들 부끄럽고 앞에 나서기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은 좀 더 선생님들과 좀 더 친밀하게 좀 더 다가가고 싶은 마음에 같이 하고자 하는데 선생님들께서 조금 용기를 내주셔서 아이들과 함께 준비도 하시고 또 무대도 만들어서 함께 참여한다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춤을 잘 추지 못하지만 하기 전 때 아이들이 춤을 같이 추자고 반 친구들이 얘기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제가 하기 전에 아이들과 춤을 췄는데 그 영상을 같이 한번 잠깐 보시죠.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연습하고 무대에 올라가고 난 뒤에 느꼈던 그 감정은 너무 색다른 감정이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따뜻하게 안아주고 마지막에 수고했다라고 얘기할 때 지금에도 제 가슴속에 그런 추억들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좀 같이 활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오늘은 조금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학교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사실 많이 부담스럽긴 합니다. 아직 경력이 많이 차지도 않았고 또 많은 제가 느낀 학교 또 제가 공유하는 것이니 이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후배가 6년 합격을 해서 즐겁게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전화 통화를 했는데 형님 너무 힘듭니다. 정말 그만두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6년 동안에 그 친구가 임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던 그 과정을 저도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 힘든 과정을 극복하고 학교 생활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라고 할 만큼 이 힘듦은 말로 표현을 할 수 없겠죠. 그만큼 학교 현장이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수업에 대한 부분과 행정 업무에 대한 부분과 또 담임으로서의 부분을 다 수행을 하려고 하면
현재 그 역할을 다 열심히 하기는 사실 버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 학교 생활에 힘든 거를 토로하고 있겠지만 그 학교 생활 안에서도 즐거운 일들이 많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이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제 학교 현장에 가서 공부하면서 정말 내가 학교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학교 현장에서 끊임없이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날을 부산 남자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안녕.